자, 20쪽인데 그 전에 잠깐만 간략하게 개념을 얘기 좀 할게요. 자, 로그 함수의 뭐랑 뭐? 네, 최대 최소. 잠깐만 간략히 얘기 좀 합시다. 자, 당연히 첫 번째 기본 형태는 어떤 형태겠어? 그래프를 이용한 최대 최소 구하기 나오겠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어떤 그래프가 있지? 기본형에서 증가하는 형태 또는 감소하는 형태가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체크할 거는 걔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해도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개형을 그릴 때 뭐는 무시해도 될까? 개수. 평행이동 정도는 무시해도 돼요. 왜 그렇지? 어차피 평행이동 해봤자 모양은 똑같을 거 아니야. 점만 이동될 거고. 그러니까 평행이동 정도는 무시해도 되니까 우리가 따질 거는 뭐랑 뭘 따져야 돼? 밑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을 따져주시면 됩니다. 대칭이동은 어떻게 따져? X하프 그리고 로그하프를 이용해서 체크하시면 된다. X앞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면 기본형을 뭐 한 거야? Y축 대칭한 거일 거고 로그앞 부호가 바뀌면 X축 대칭과 관련이 있겠죠. 그쵸? 그것까지 해서 개형을 그리고 나면 뭐 최대 최소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지. 다친 구간 나올 거니까 굳이 또 더 얘기하진 않을게.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개형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럼 저거는 뭐 간단한 거고 우리 맨날 나오는 거 치환하는 형태가 또 나오겠지. 그치? 요번엔 뭐가 더럽겠니? 진수가 뭐하면? 복잡한 형태. 자, 그럼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야. 로그 A의 fx 꼴이야. 이런 형태. fx라는 놈은 뭐 함수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x에 관한 식이다 라는 뜻이야. x에 관한 식. 그쵸? 그래서 x에 관한 식이 만약에 1차 식이면 어때요, 얘들아? 1차 식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지. 그릴 수 있잖아. 진수가 1차면. 이해 가요? 근데 1차가 아니야. 2차나 3차는 아직 모르잖아. 뭐 있어 또? 복잡한 거. 무리함수나 유리함수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친다면 그럼 뭐 해야 돼? 치환해서 푸는 거지. 치환할 땐 항상 우리가 신경 쓸 거 범위 신경 쓰시면 되고 이런 형태로. 됐나? 두 번째는 어떤 거? 전체. 로그 A의 X라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경우. 그쵸? 이 경우에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로그 A의 X를 뭘로 치환? 뭐 T라는 값으로 치환을 하지. 그럼 이 상황에서 T의 범위 생각하셔야 되고 X 범위에 맞게. 됐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그리고 나서 치환해서 써보면 T에 관한 2차식 무리의 형태가 될 거라. 다른 게 더 나올 수는 거의 없죠. 절대값 함수 정도 나올 수 있겠다. 절대값 1차식 정도. 절대값 2차다. 아직 3, 4차에 배우진 않았으니까. 됐나요?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세 번째는 뭐가 있어? 세 번째 산술기하 형태가 있어. 산술기하는 근데 지수함수 때도 해봐서 알겠지만 결국에는 뭐를 결정하는 놈이야? 범위를 결정하는 놈이지. 우리 지난 이거 설마 했니? 정리했니? 아니. 서준이가 했다는데? 그래요?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 때 한 거 아니야? 아이씨 깜짝아 씨. 로그함수 안 했지? 그치 다 좀 달라.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거야 참고. 나 놀랬어. 아니 서정이가 계속 이걸 왜 또 하지라는 눈빛 하길래 물어봤는데 서정이 얼굴 빨개졌다. 지금 빨개졌다. 산술기하는 결국엔 범위에만 영향을 끼칠 거야. 그치? 자, 잘 한번 생각해봐. 복습 살짝만. 이거 안 써도 돼. 자, 우리 지수에서는 얘들아 요 놈을 t라고 치환할 때
t의 범위가 2 이상이 됐었어. 왜 그렇지? 이 둘이 뭐니까? 양수면서 역수관계라서. 그래야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 로그 한번 생각해봐. 로그라는 놈은 어때? 무조건 양수인가? 아니지. 로그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 그치? 그럼 이런 것처럼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뒤에서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약간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럼 뭐가 보장되어 있냐면 얘는 양수라는 게 일단 보장될 거야. x, y가 다 양수로 나와야 돼. 조건 자체가 나올 거고.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되죠? xy에 xy분의 4에 플러스 5가 나오지. 여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 요거를 t라고 치환하겠지. 복잡하니까. 그럼 여기서 범위 쓸 때 뭐가 나온다? 산술기하가 사용될 거다. 이런 형태의 산술기하 응용이 있을 거다. 이거 어떻게 2배의 루트 4니까 4 더하기 5니까 9가 되겠죠. 9.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는 이렇게 쓰일 거야. 괜찮을까? 자, 마지막 네 번째. 공간이 될까? 야, 이거 일단 여기까지 적어볼래? 2, 3번 지우고 4번을 쓸게요. 필요한 것 좀 체크해 놓으세요. 자, 4번. 4번 유형은 문자가 밑에도 있고 지수에도 있는 형태. 이런 거. y는 x의 로그 x. 뭐 x는 당연히 양수여야겠죠. 자, 요놈의 최대 최소 뭐 이런 거 구하라고 나올 수 있어. x의 범위 제한한 다음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아니, x 자리 바꿔봤자 x인데? 그렇잖아. 의미 없잖아. 이건 어떻게 구할 거야, 지연아? 만약에 x의 범위가 이렇게 줬다고 치자. 0보다 큰 값에 대해서. 오케이? 그럼 얘를 치환하고 싶거든. t라고. 그럼 x는 뭐가 돼? 10의 t제곱이거든. 이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죠? 10의 t제곱에 t제곱이야. 10의 t제곱이다. 이딴 거 그려본 기억은 없는데. 여기 1차식인 건 그려봤잖아. 그럼 또 치환해야지 뭐. 일이 커지죠. 뭔 말인지 이해 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 이렇게 하진 않아. 그래서 x가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으면 치환하면 아래 것도 치환해야 되니까 일이 너무 복잡해.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을 뭐 할 거냐면 동급으로 만들 거야. 동급. 여기서 동급은 얘를 지수로 올리거나 아니면 얘를 밑으로 내릴 거야. 둘 중에 뭐 할 것 같아? 어떻게 내려? 그건 몰라? 지수에 있는 걸 밑으로 내리는 방법은 얘들아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식은 로그 y는 로그 x의 로그 x 제곱이잖아. 여기서 로그 취할 때도 밑은 같은 밑으로 치환해야 돼요. 취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식이 엄청나게 간단해. 앞에 나가서 곱해지죠. 그래서 로그 x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우리는 요놈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했으면 누구의 값 구하라는 거야? 얘의 최대 최소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y 값. y가 최대면 얘도 최대야. y가 최소면 얘도 최소라고. 이해 갔어요? 즉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요놈의 최대 최소값만 구하면 돼. 그때 y값 구하고 그때 뭐 최소값일 때 y값 또 구하면 되잖아. 내 말 이해 갈까?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치환해야죠. 근데 이제는 쉽지. 왜? 2차 방정식이니까. 2차식 될 거니까. 얘는 그릴 수 있잖아. 이런 형태로 이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시다. 그건 40분에 시작했는데 누구 때문에? 제 영어쌤을 탓하시고. 데려와. y는 로그 2에 x 더하기 1 더하기 3. 얘들아 어떻게 돼? 얘는 뭐야 그냥?
그냥 그리면 돼. 1차식이야, 그치? 자, 그러면 생각해. 요놈의 기본형 뭐니? 로그 2의 x죠, 그쵸? 자, 대칭이동 있냐, 없냐? 없어요. 평행이동은 무시하시고 모양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자, 범위 0 넣고 3 넣으래요. 0 넣으면 얼마? 3 넣으면 얼마? 5 최대값, 최소값 끝. 개쉬움. 됐어? 2번 y는 로그 3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9 이거 그릴 수 있냐 없냐? 난 있어. 니네 못 그리지. 바보들. 미적분 툴 가면 그릴 수 있어. 자, 근데 그릴 필요가 없죠. 그쵸? 얘를 t라고 치환을 하자. 그럼 나는 y는 로그 3의 t야. 야, y는 변하지 않았어. 즉, 요놈의 최대 최소 구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t의 범위가 필요하니까 t의 범위 어떻게 되냐? x가 1일 때가 축이야, 얘들아. 요 2차식의 함수값이 바로 t의 값인 거야. 됐나요? 오케이. 범위 체크. 2에서 4. 2 넣으면 얼마니? 2 넣으면 얼마야? 맞아요? 왜? 왜 한 번만 말해? 두 번 말하라고 한 건데. 4 넣으면 얼만데? 1.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값이 바로 누구의 값이라고? t의 범위니까 t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됐죠? 자, 로그 3의 t의 그래프를 그립시다. 그럼 축이 뭐야? t축이다, 여기선. 됐어요? 축도 항상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1 넣으면 얼마? 0. 9 넣으면 얼마? 2. 그래서 최소값 0, 최대값 2가 나오더라. 됐나요? 네. 61번에 두 문제 풉시다, 그냥. 아닌가? 아, 미안해요. 하나 더 풀게요. 60번에 2번. 말고 1번. 오늘 약간 변덕스럽고 싶네. 자, 61번과 61번에 둘 다 풀게요. 세 문제 풀게요, 세 문제. 네, 자, 60의 1번은 어떻게 해야 되니? 60의 1번. 뭐라고? 진수를 곱해? 죽는 거야. 이 문제에선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곱하셔도요. 다른 문제에선 문제가 생깁니다. 진수 조건. 자, 로그를 변형하시기 전에는 로그의 성질 사용하기 전에 무조건 진수 조건. 괜찮아? 얘는 문제가 안 되게 만들어진 식이야. 이걸 안 따져도. 근데 잘 봐. 문제가 되는 걸 보여드릴게. 로그 2의 x 빼기 더하기 로그 2의 x 빼기 3이 있다고 해볼게. 맞아? 야, 원래 진수 조건 뭐니? 2보다 크다랑 3보다 크다가 둘 다 만족돼야 되니까 합쳐서 뭐가 돼야 돼? 3보다 크다가 돼야겠지, 그치? 근데 이걸 안 따지고 니네가 그냥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리고 진수 조건을 써볼까? 요거 0보다 크다죠? 그러면 3보다 크다, 2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요게 생겨버려요. 어떤 케이스야? 둘 다 음수인 케이스가 생겨버리는 거야. 안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진수 조건이 바뀔 수 있어. 변형부터 해버리면 알겠니? 그러니까 뭐부터 하라고? 조건부터 따진 다음에 하는 거야. 알겠지? 물론 이 문제에선 문제가 안 생기지만. 됐어요? 괜찮아?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선 진수 조건 어떻게 돼? 마이보단 크다, 6보단 작다. 사이값 나오면 어차피 바뀌지 않아요. 하나로 합쳐도. 그래서 문제가 안 생겼을 거야. 문제 푸실 때. 자, 로그 리미트 있어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자, 로그 2에 x 더하기 6-x. 자, 얘의 최대값 구해달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치환했겠다. 맞냐? y는 로그 2의 t라고 치환했겠지. 그치? 그럼 t의 범위 찾으러 가셔야 되니까. 자, 요게 t야. 위로 볼로. 축이
마이랑 6의 중점이니까 얼마? 2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로 나와 있으니 우리 t의 값은 뭐라고 얘들아? 함수값이라고, 그쵸? 그래서 t는 뭐보다 크고 0보단 큰데 2 넣으면 얼마냐? 16보단 작거나 같아야겠죠? 자, t의 범위가 0보단 크고 16보단 작거나 같다야. 그럼 요놈의 그래프는 야, t가 0인 게 이미 점근선이었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죠. 설마 진짜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0부터 6이라고 쓴 사람은 없지? 그렇게 표기했으면 안 돼, 알겠죠? 0은 점근선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죠, 16. 이 왼쪽이 다 그려지는 거야. 요놈의 그래프가. 그래서 얼마? 4라는 최대값을 갖겠죠. 됐어요? 그럼 B값이 얼마야? 4. 자, 용광아 A값 얼마? 이게 이제 함수값을 따져서 이제 어. B값 A가 16은 아니다. 아, 그렇죠. 말했으면 죽였을 거야. 그래서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자, A가 16이 아니라 요건 누구의 값이야? 그치, T의 값이니까 얘가 16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때 X값은 2라는 사실. 됐나요? 네. 그래서 2랑 얼마? 4 더해서 3번이 답이었죠. 됐죠? 깜짝 놀랐네. 암살하러 온 줄 알았어. 자, 63은 1번은 너무 쉽네요. 요거죠? 괜찮을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 넣어야 최소값 나와? 8 넣어야 최소값 나오네. 8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로그 2분의 1에 8-a가 얼마래? 마이 2분의 1을 뒤집어서 두 번 곱해 4 나와야 되는 거네. 진수가 4여야 되겠네. a는 4 끝. 됐나? 오케이. 2번 이거 그냥 합성만 하면 되는 거죠. y는 로그 a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0. 괜찮을까? 얘들아, 이 상태에서 내가 치환이라는 걸 할 거야. 얘를 t로. 맞아. 그래서 x의 범위가 뭐랑 뭐 사이래? 0과 1 사이야. 그럼 요거 그려보면 가운데 축이 1이거든.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 넣으면 얼마? 1 넣으면 얼마? 그게 요 사이의 함수값들이 t의 값이라고. 그래서 y는 로그 a의 t의 몇 제곱? t는 뭐랑 뭐? 9와 10 사이. 괜찮을까? 자, 그러면 최대값이 얼마래? 야, 그럼 생각을 해봐. 요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될 수 있지. a의 마일 제곱이 t인 거지. 근데 t의 범위는 요거잖아. 이해 갔어? a를 역수했더니 9랑 10 사이라고 했지. 그럼 뭐야? a는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걸 모르겠으면 둘 다 하셔야 돼. 케이스 따져봐야 돼. 알겠지? 참 알아들었어? 자, 그럼 얘는 감소하는 형태고 9랑 10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니까 요게 마일이잖아. A 얼마? 9분의 1. 네, 9분의 1이어야겠죠? 괜찮나요? 진짜로? 믿어도 돼? 오케이. 자, 넘어가서 이제 로그 반복되는 것도 빨리 합시다. 시간 아직 충분하네요. 아이고야. 62번. 자, 치환하자고 로그 2의 x를 뒤로. 자, x의 범위가 제한돼서 나와 있으면 진수 조건 당연히 만족하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굳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그럼 얘를 치환하는 순간 내가 이제부터 풀어야 되는 건 t에 관한 몇 차 함수? 자, 근데 x제곱 2 앞으로 나가서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2t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x에다가 1 넣고 16 넣어요. 이건 x값들이야. 그쵸?
그러면 그때 나오는 함수값 0이랑 4, 요 사이의 함수값이 t의 값이라고. 그래서 t의 범위는 이렇게. 아니 이거 내가 계속 반복하는데 아직도 그래도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얼마야? 뭐 얘를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t가 1일 때 축 0은 아 죄송합니다. 흐름 끊었어. 0부터 4까지 최소값 1. 근데 내가 널 때린 적이 있니 혹시? 방금 엄청 급하게 죄송합니다. 마사 4 넣으면 얼마? 5.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너 놀랬구나. 잘못 말한 거 알았는데 내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평소에 많이 맞아요? 아예 안 때려. 단둘이 있을 때 많이 맞잖아요. 아 그건 둘이 있을 때지. 조용해지긴 없으니까. 자 2번 x의 범위가 양수라고 제한되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쪼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y는 1 더하기 로그 2의 x라고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괜찮을까? 두 번째는 로그 2의 8은 3 마이너스 로그 2의 x로 쓸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미리 그려놓자. 로그 2의 x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t값이죠. x의 범위가 16분의 1과 4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16분의 1 집어넣으면 역수의 4제곱이고 4 집어넣으면 2제곱이니까 t의 범위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니? 여기까지 스무스하게. y는 1 플러스 t에 3 마이너스 t에 위로 볼록의 2차 함수인데 두 근이 마일과 3으로 나왔네요. 가운데 축은 1이겠죠. 됐습니까? 그때 t의 범위는 마사부터 2였으니까 오케이. 2 마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더라. 됐나요? 그럼 얼마입니까? 마사 넣으면 마삼에 7이니까 마이너스 21. 자, 1 넣으면 최대값 2, 4. 됐나요? 최대값, 최소값 다 구해집니다. 간단하죠? 자, 6, 3에 6, 4까지 갑시다. 네, 자, 가봅시다. 자, 우선, 왜 또? 왜? 왜 엄청 짧네? 많이 썼네. 자,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시면 주어진 식은 2차 함수가 될 게 확실합니다. 그쵸? 그때 t의 범위 어떻게 돼요? x의 범위 따로 있어 없어? 그럼 x의 범위는 뭐인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크다겠지, 그치? 그러면 x가 0보다 커 로그 값은 어떻게 된다 했지? 있어요? 어떻게 된다 했지? 그래서 결론이? 없다. 없다가 말이 되겠냐? 모든 실수가 되겠죠? t의 범위는 뭔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러면 내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 2차 함수의 최대값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다. 까지 해서.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데 속값 미안해. 대값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최소값이 마일. 맞아? 꼭지점 얼마? 그래, 그래서 죽는 거야. 이제 한 번은 걸려라 해서 걸렸다. 정확하게 생각해. 요건 무슨 축? t축. x가 없어. 여긴 t값. 마이너스 네.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그때 t값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뭐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면 돼요? t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전개하면 저거 나온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아니면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대입하세요.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8. 그럼 a 더하기 b는 7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6사는 어떻게 돼요? 바로 바꿔볼까? 자,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합시다. 됐나요? 그럼 t의 범위 바로 갈게. 증가함수니까 1 넣으면 얼마? 0. 81 넣으면 얼마? 4. 오, 현수 바보 아닌데. 자, 칭찬한 거야. 자, 그래서 로그 3의 x가 t, 로그 3분의 1의 x는 마이너스 t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앞에 나가서, 그쵸?
거기에 플러스 2t 플러스 10. 자, 위로 볼록인데 가운데 축이 1이래. 됐나요? 0부터 4까지. 최대값 1 넣었을 때 얼마? 11, 최소값 4 넣었을 때 얼마? 2, 더하면 13. 네,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야, 65에 2번만 안 풀었을 거야. 로그 함수 문제, 그쵸? 그리고 68번 안 풀었을 거야. 맞지? 네, 2개 빨리 하자. 하면 쉴 수 있어. 네. 자, 뭐 앞에 건 따로 언급 안 할게요. 65번은 아까 보여드렸죠.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t의 범위 잡고 로그 3의 t를 그려서 9 이상이니까 9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다. 답은 2. 문제 없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68번인데 이렇게 항상 같이 나오면 뭐 체크하라고? 역함수인지 아닌지. 이 둘은 역함수 관계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확인 방법은 뭡니까? 넘겨서 직접 구해보는 게 베스트야. x, y 바꿔서. 알겠죠? 그래서 y는 정리하면 나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두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 한 놈은 증가하는 이런 형태 지수함수 마이너스 n 맞냐? 그 다음에 한 놈은 로그 함수인데 요 사이에 무조건 y는 x 지나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역함수니까. 그럼 로그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야 맞겠죠. 이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둘러싸인 영역과 경계 포함해서 자연수인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됐으면 좋겠대? 4개가 됐으면 좋겠대. 어떻게 그려야 될까? y는 x를 이용합시다. y는 x 어떻게 됐는데? a, a요. a가 얘기해. 잘하고 있어. 왜? 맞아요? 어? 잘하고 있어. 한번 해봐. a가 이제 4다. 어? 내가 본 게 4가 좌표가 아니라 개수 아니야? 맞죠? 1, 2, 3, 4 해서 4. 1, 2, 3, 4? 이렇게 4개 있다고? 1, 2, 3, 4 이렇게 있다고? 1, 2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그치. 그러면 어떡해? 그치. 여기가 이렇게 됐어. 바깥쪽이네? 근데 얘는 안쪽에 있을 수 있네? 여기도 있겠네, 그러면? 대칭이니까. 이렇게 4개가 합리적일까? 이렇게 4개가 합리적일까?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화내는 거 아니야. 자, 뭐가 합리적일 것 같아? 저는 전자가 같다고. 쉽지 않은데? 전자가 정사각형 아니에요? 후자가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아? 용어가 너는 전자인 것 같다고? 형 저기 낫냐 아니면 이게 낫냐? 오케이. 그치, 요게 더 합리적인 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4개가 이미 됐으니까 어때? 얘는 들어가면 된다, 안 돼? 안 된다. 안 되겠지. 빠져야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2개의 자연수를 포함시켰어. 맞아? 그럼 남은 2개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잖아. 요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 말 이해 갈까? 무슨 말인가?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지아나?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n은 못 쓸 것 같아요. 지금 좀 나와 있는 게 좀 위험하죠. 그쵸? n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치? k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 자연수 k. 그러면 k 더하기 1도 여기 들어가야겠지. 근데 k 플러스 2는 들어가면 안 되겠네. 예. 그리고 k 마이너스 1도 들어가면 안 되겠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요걸 한번 표현해 보세요. 시작. 써봐야 되시. 7 아니야? 마무리합시다. 자, 영상엔 안 담겼지만 다 설명은 했어요. 그쵸? n이 2면 흰색. 됐어?
근데 얘를 점점 늘려가다 보면 그 다음 포함되는 게 2,2가 있을 거라고, 그치? 요 2,2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잖아, 그쵸? 그럼 n이 얼마인 상황이야? 7인 상황이야, 7인 상황. 그럼 생각을 해봐. n이 7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거든? 그러면 2,2가 추가되긴 했지? 하지만 1,2가 포함되진 않아. 아직 이 4개짜리 그림이 안 만들어진다고.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처음으로 요 점까지 지나가려면 요게 몇 콤마 몇이니까? 1,2잖아, 그치? 맞아? 누가? 로그 함수가 1,2를 지나면 돼. 그러려면 구여야겠다, 그치? n이 얼마일 때? 8일 때 처음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됐어요? 점이 4개가 되더라. 자연수인 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럼 그 다음은 뭐를 포함 안 하면 되는 거겠어? 3,3에서 만날 때 생각해야겠네, 그러면. 이 전까진 된다는 거잖아. 3,3이려면 3의 세제곱 얼마? 27 빼기 n이 3이려면 n은 얼마? 24. n이 24 전까지만 된다고. 8부터. 이해가요? 그래서 8, 9, 23까지 가능해지겠죠. 괜찮습니까? 16개가 답입니다. 쉬었다가 지수방정식 들어갈게요. 자, 보자. 새로운 프린트 할 건데 개념 정리를 좀 해야겠죠. 자, 이제 오늘은 지수방정식까지밖에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부등식까지 할 시간 안 될 것 같고요. 자, 방정식을 풀 거야, 이제부터. 함수 그래프가 아니라 방정식을 풀 건데, 일단 기본 형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밑이 0보단 크고 1이 아니야. 이거 깔려 있을 때, 만약에 ax1과 ax2가 같대. 그럼 당연히 뭐가 같아야 돼? 그치, x1과 x2가 같아야지. 같을 수밖에 없지. 그 근거는 뭐야? 이유는 뭐 때문이죠? 지수 함수.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그치 1대1 함수라서 그래요. 1대1 함수. 같으려면 똑같은 값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지. 쉽게 말해서 1대1 함수이니까 같을 수 있는 거야. 같은 게 유일한 거지. 이해 갈까? 1대1 함수 정의야, 심지어. 두 번째, 이제 응용들을 볼 거야. 자, 첫 번째는 밑이 같은 상황. 자, 방금 전에 했듯이 밑이 같은 상황이야. 만약에 a의 fx제곱, a의 gx제곱. 이제는 이렇게 간단한 하나의 값이 아니라 이렇게 더러운 식이 나올 수도 있어. fx랑 gx라는 식으로. 괜찮을까? 단, 뭐 a가 0보다 크다라고 좀 합시다. 괜찮아? 그럼 이런 조건이 붙는다면 얘를 만족하는 조건은 뭘까? 저게 서로 같으면 누가 같아야 돼? 지수가 같아야 돼요. 맞아요. 됐나? 미안해. 여기까지 쓰자, 그냥. 밑조건이라고 쓰자. 일단 기본적인 응용. 괜찮나? 자, 요번엔 두 번째로 지수가 같을 때 한번 해볼게. 그래서 A의 fx제곱이랑 B의 gx제곱이 같대. 자, 이때는 밑은 양수일 때만 가정해보자. 괜찮아? 뭐가 같아야 돼? 뭐가 같으면 돼? 밑이 같으면 돼. 미안해. F죠. 자, 그럼 좌우변이 어때요? 완벽하게 똑같이 생기면 되지. 그래서 어떤 조건? A랑 B가 같으면 되겠네. 괜찮아? 근데 또는 뭐도 가능합니까? 0. 그렇지. fx가 0이라는 해도 생기는 거야, 이제. 밑이 달라도 지수가 얼마면 0이면 같을 수 있다. 그쵸? 자, 밑에
미지수가 있어. 밑은 같은데 미지수가 섞여 있는 거야. 즉 이런 형태야. x의 fx제곱, x의 gx제곱 이런 꼴. 단 x는 양수라고 합시다. 안 그러면 너무 많아지니까. 자, 그럼 요 경우에도 같으려면 어때야 돼, 얘들아? 일단 당연한 것부터 생각해. 어때야 같아? fx랑 gx랑 같으면 똑같지.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거잖아. 그런데 달라도 되는 상황이 있어. 언제? x가 1일 때. x가 1이면 fx랑 gx가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항상 뭐가 돼요? 서로 1이라는 똑같은 값이 나와주겠지. 요게 응용되는 형태야.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치환하는 형태. 맨날 나와, 맨날. 어쩔 수가 없어. 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만 얘기를 할게요. 요 놈이 반복되는 형태.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a의 x제곱을 뭘로 치환하겠니? t라고 치환을 하겠지. 근데 이 t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돼. 맞아?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2차 방정식으로 갑니다.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인데 누구에 관한 2차 방정식?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예를 들어서 y는 a의 x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a의 x제곱 플러스 k래. 그럼 내가 얘를 치환하면 y는 노란색 잡았는데 y는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k야. 됐어? 자, 만약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싶다 라고 얘기했다 쳐보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누구의 어떤 문자에 대한 내용이야? x죠. t는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거고 문제의 문자는 x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가요? 괜찮을까? 아니지, 괜찮으면 안 되지.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방정식이죠. 왜 아무도 날 안 말렸어? 급발진하는데 혼자. 여기까지 이해갈까? 그래야 뭐 근이 존재할 거니까. 자, 그럼 다시 요게 t의 입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조건이 될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으로 바뀌어요. 우리 보기차 방정식에서 근의 조건 바뀌었던 거 기억나요? 치환해서 풀었을 때 t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가 있다 치자. 그러면 이게 t라고 우리가 치환을 해서 풀었잖아, 2차 방정식. 그래서 t가 양수가 나오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x값이 2개씩 나왔던 거잖아. 아주 만약에 t의 값이 뭐가 음수가 나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실근은 없었단 말이야. 그거랑 똑같은 매치야. 왜? 치환하는 순간 얘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거든. 음수인 거는 내가 따질 수가 없잖아, t 값이.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바뀌는 거? 자, 그러면 근의 형태가 바뀌네. 맞아? 어디에서 응용되겠어? 방금처럼 근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뭐? 근의 분리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죠. 2차 방정식. 네, 그래서 요 내용들 가지고 방정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닥쳐. 자, 봅시다. 1번 너무 쉽다.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제곱이 뭐랑 같다? 3의 마이너스 2제곱과 같다. 및 통일시킬 수 있으면 통일시키는 게 가장 이쁘겠죠? 그래서 얼마 x는 4 끝. 2번 미통일합시다. 왼쪽 그대로 둘게. 자, 오른쪽 뭐 해주면 돼? 뒤집으면 되니까 위에 게 뭘로 바뀌어? 2x 더하기 3으로 바뀌겠죠? 됐나요?
그럼 x는 3이랑 마일. 괜찮나? 자, 마지막 3번. 2 곱하기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 자, 이렇게 한 번에 바꿀 수 있길 바라고. 마이너스 17, 2의 x제곱 더하기 8는 제로. 사실 치환을 안 해도 이런 간단한 식은 그냥 하면 돼. 2차식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한다고 생각하자. 2, 1, 마 8, 마 1. 괜찮나? 그러면 2의 x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서 얘가 2분의 1 또는 8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 x는 마 1 또는 3.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 괜찮을까? 자, 2-2번 잠깐만 볼게요. 얘까지 같이 한번 볼게. 2의 x제곱 더하기 2의 5-x제곱 더는 33은 넘어오자. 문제 없죠? 양변에 뭘 곱해야 이쁘게 2차식이 되겠냐? 2의 x제곱. 자, 그러면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 얘 먼저 쓸게. 마이너스 33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5제곱이 될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2의 x제곱이 얼마 또는 얼마? 1 또는 32. 그래서 x는 얼마? 0 또는 5. 그럼 답은 얼마? 두 개 뭐 하래? 더 하래. 답은 2번. 자,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 처음 배울 때도 그랬고 이렇게 두근의 합 같은 게 나오면 굳이 근을 구해야 되나? 다시 근을 못 구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할까? 그치, 근과계수 관계를 쓰겠지. 그럼 내가 얘를 치환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맞을까? 자, 두근의 곱 얼마? 두근의 합 얼마? 그러면 틀리는 거야. 쟤랑 답이 다르잖아. 왜냐면 요놈의 근이라는 건 누구의 값이야? x의 값이야. 그래서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가정 좀 합시다. 그러면 요놈의 두 근은 뭐가 된다?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이 되는 거잖아. 내 말 이해가? 내가 원하는 건 뭐랑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랑 얘랑 곱하는 걸 구하고 싶지. 더하는 걸 구하고 싶지. 합이니까. 이 두 개가 더해지려면 요 방정식의 근의 입장에선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선 뭘 구해? 두 근의 곱을 구해. 그러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되지. 그게 32야.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요놈의 값이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다. 근의 형태가 변한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보자고 했어요. 이해갈까? 오케이. 자, 두 개 다 하자. 자, 3-1번 어떻게 돼요? 좌변의 지수 어떻게 돼요? 좌변의 지수 5의 x제곱 곱하기 2. 뭔 소리 하는 거야? 3번에 1번. 자, 지수를 빼야 되죠? 나누기니까 빼고요. 오른쪽은 세제곱이죠? 됐나요? 서로 갖다 대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제로. 두 근의 합 구하래요. x값 두 개 더하래요. 답은 1. 끝. 자, 그 다음 2번 어떻게 돼요? 2번 어떻게 돼? 3의 2x제곱은 3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 됐나요? 그래서 그냥 넘겨서 뭐 해주면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요. 그러면 요번에는 근을 직접 구하라는 내용은 아니겠구나라고 딱 느낌이 오셔야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알파 베타 얼마? 마일. 연립해서 4의 마일 제곱 분의 2의 제곱에서 두 개 빼면 6. 괜찮을까요? 2의 8제곱 답은 5번이 되겠죠.
원래 아마 외국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서 좀 헷갈릴 거야. 괜찮아. x제곱을 2x로 착각한 거 아니지? 아니 x제곱이 자, 봅시다. 4-1번. 자, 이게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두근을 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8의 2의 x제곱 더하기 8은 0. 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근 x의 값들이죠. 됐어요. 하지만 내가 얘를 뭐 하는 순간, 치환하는 순간 주어진 t라는 놈의 두 근은 뭐랑 뭐다?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인 거라고 알겠죠? 두 개의 뭘 구하래? 합. 그러면 알파 베타를 더해야 되면 두 개 뭐 한다고? 곱. 그래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8이야. 됐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3. 이런 식으로 간다고. 괜찮나? 그럼 이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시면 나는 2번 문제를 보자마자 뭐 하면 돼요? K는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그럼 얼마야 K가? 128이네. 여기까지 괜찮냐? 쌤 알파 베타 곱하래요. 얘는 방법이 없어요. 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다시 대입해서 t제곱 마이너스 그냥 쓸까 t로 치환하지 말고 2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4 2의 x 플러스 128이지? 얘 뭐라고 쓰면 돼? 32에 8 곱한 거다. 아닌데? 4배니? 그럼 저거 안 나오지 않냐? 24? 8에 16. 잘했다. 누구야? 창호? 오케이. 나눠줄게. 자, 그러면 2의 x제곱이 8 또는 16 되니까 3이랑 4라는 근이 나와서 곱하면 얼마? 12라는 근이 나오더라. 구조가 파악되면 치환 안 해도 식이 바로 써질 수 있다라는 거. 네. 자, 둘 다 빨리 합시다. 5, 6. 네. 한번 상황을 적어봐야 좀 잘 보일 거예요. 자, 일단 5번과 같은 경우는 저 두 개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 방정식을 세웠을 때 그 두 근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같다? 교점의 x좌표랑 같다. 그래서 알파 콤마 2의 알파 제곱과 베타 콤마 2의 베타 제곱이 점 A, 점 B가 되는 거라고. 교점의 두 개. 괜찮아? 그럼 뭘 알아냈어, 얘들아? 두 개의 뭐가 중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인 거 알겠잖아. 이해가?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 얼마니? 얼마야? 2분의 5. 야, 그럼 사실 끝났어요. 왜? 알파랑 베타가 부호가 반대인데 2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알파 1이고 베타 마이너스 1이네요. 보이면 끝이야, 보이면. 안 보일 수 있지, 그치? 그럼 뭐 해줘야 돼? 요걸 가지고 돌아와.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해. 그럼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될 거야.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주어진 지수 방정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 그럼 이제 치환해서 2차로 쳐다봐. 헷갈리면. 대신 요놈의 두 근이 지금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인 거야. 자, 우리 K 값 구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뭐 하면 돼? K는 두 근의 합이죠. T의 입장에서 요거 구하라고 했네요. 괜찮을까? 그래서 얼마다? 2분의 5다 해서 그냥 K 값 구해버리시면 됩니다. 내 말 이해 갈까, 얘들아? 자, 6번 문제도 비슷한 뉘앙스예요. 문제에서 말하는 건 x의 값이죠. x가 알파 2알파라고 해보자. 알파는 0이면 안 되고 1대 2니까. 자, 그러면 내가 t로 치환하는 순간 근의 모양도 바뀌었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일단 써보는 거야.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2알파 제곱은 3k래. 그 다음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은 3K 더하기 15래. 끝난 거 같지? 왜? 속어법 쓰면 되네. 어떻게? 두 개 빼란 얘기네. 내 말 이해가냐? 그럼 K 사라지잖아. 자, 두 식을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버리면 얘는 3의 3알파 제곱이야. 빼기 요놈 2알파 제곱을 먼저 쓰고요. 그냥 알파 제곱 씁시다. 빼면 15 남죠. 넘어와서 빼기 15는 제로지. 여기까지 오케이.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잘 안 보이면 이렇게. 괜찮을까요? 네. 자, 3 집어넣으면 0 됩니다. x 빼기 3.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제로. 야, 뒤에선 실근이 나오지 않아. 괜찮아. 그래서 x라는 놈이 3이어야 돼. x가 누군데? 3의 알파 제곱이잖아. 됐어. 알파는 1이다. 그걸 대입하시면 3제곱 3K. K 얼마? 4가 됩니다. 1번. 니네 갑자기 너무 엄청 힘들어 보인다. 표정들이. 괜찮니 얘들아?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좀만 힘내줘. 난 잘할 수 있어. 니네 괜찮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야, 그래프 활용은 방금 전에 요거랑 비슷하게 좀 가는 거니까 한번 3쪽은 직접 오늘 넘겨도 괜찮겠죠? 할 수 있겠죠? 예. 괜찮지? 그럼 쭉 넘기세요. 7쪽으로 갑시다. 7쪽. 자, 7쪽으로 넘어오시면 우리 문제가 어때요? 네. 근데 얘는 치환했을 때 범위가 어떻게 되는 형태? 산수이기하라는 거 알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합시다. 얘를 치환할 거야? 그럼 2 이상이야? 뭐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괜찮을까? 그럼 주어진 방정식을 2에 자, 잘 봐야 되죠? 이거 t제곱 빼기 2다. 그냥 t제곱 갖다 쓰시면 안 돼요. 처음 괄호.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t죠. 마이너스 6은 제로죠. 자, 양변 이 정도는 나눠줘도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T예요. 어디가? 그냥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요즘. 그러면 2로 못 나눠요. 잘 제대로 봐. 현수 알겠어? 네. 2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0 제로. 자, 그럼 인수분해가 이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러면 t의 값이 t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얼마?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니? 네. 마이너스 2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음수 나올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어떤 수의 역수더해서 2분의 5는 당연히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됐어? 그래서 x값 1 또는 x값 마이너스 1이 답입니다. 쌤, 두 개 말고 더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니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요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깁니다. 미안해요. 1에서 2에서 최소값. 그래서 2분의 5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잡지식도 많이 알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 문제 푸는데. 됐습니까? 네. 자, 아래 거 바로 한번 해볼까요? 금방 나오죠? 왜? 이게 근의 모양을 방금 전 문제에서 팁이 하나 있는데 얘들아, 알파 베타는 역수 관계일 수밖에 없지 않냐? 여기서 그 역수라는 거는 어떤 거야?
부호반대 아니냐, 부호반대? 예. 맞지 않아요? 여기 잠깐만. 맞죠? 아닌가?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때문에 마이너스 12는 제로. 자, 그렇다면 이거 하나의 문자로 쳐다보고 2차 방정식화해서 풀어주시면 아마 4 또는 마3. 얘는 안 되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어떤 케이스야? 정확히 얼마인지는 구하기 어렵지, 요번엔. 그치? 대신에 뭐가 돼요?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4라는 거죠. x에다 4 대입하면. 괜찮아? 근데 x에 알파 집어넣으면 x에다가 베타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한다며. 이게 됐어요? 그럼 뭐밖에 없다고, 요 형태는. 이게 역수관계라서. 얘랑 얘랑 같은 경우밖에 없다고. 요거. 아까처럼 뭐 2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거나 또는 2분의 1 더하기 2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요 유형은. 좌우 대칭 그래프라 그래요. 함수적으로 해석하자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됐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뭐 해주자. 지금 문제에서 나한테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요거 써달라는 거였다고. 그래서 답이 그냥 4라고. 이 문제는 뭘 바랬던 거야? 니네 완벽하게 근의 모양 이해하고 있니가 질문이었던 거라고. 그래서 어려운 거야.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원리를. 알겠죠? 오케이. 자, 20 빨리 하고 가자. 네, 자,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번에는 빼기 버전을 제곱해서 모양을 만들라는 얘기야. 그래서 빼기 버전을 이용해서 치환을 했어. 그럼 t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모든 실수가 돼요, 얘들아. 음수도 가능한 거야, 빼기 버전은. 제가 좀 이따 그래프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제부터 해결할게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t가 음수 나와도 해당하는 x값이 무조건 하나가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판별식 쓰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36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때리시면 돼요. 크거나 같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a의 최소값, a제곱의 최소값 m제곱이라며 m제곱은 36인 거야. 끝이야, 이게. 자,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더하기 버전의 그래프는 얘들아, 우리 우함수라는 거 기억나요, 얘들아? 우함수? y축 대칭함수. 식이 뭐였지? y축 대칭함수는 어떤 걸 만족하는 거? fx랑 f-x가 똑같이 생기면 걔를 우함수라고 불러. 얘를 fx라고 생각해봐. 괜찮아? 그럼 f-x는 어떻게 돼?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돼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돼. 위아래 똑같잖아. 순서만 반대고. 이해가? 그럼 얘는 우함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증명을 하면. 이해 갔어? 아윤이 괜찮냐? 자, 그럼 요놈의 그래프는 아까 최소값 2 나왔었잖아. 그치? 산술기하 2에서.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돼요. 실제로. 알겠어? 근데 요번에 그릴 놈은 빼기 버전이야. 야, 얘를 fx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거든. 요 위아래가 부호가 반대야. 그걸 우리 무슨 함수라 불러? 기함수라고 불러요. fx가 부호 반대로 하면 f-x랑 똑같대. 요건 기함수라고. 원점 됐지.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죠? 이렇게 생겨. 원점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1대1 함수가 될 거라고. 또 이해가? 그래서 그치, t값이 하나가 실근이 나오면 무조건 만족하는 x 실근도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만 때려주시면 됩니다. 가자.